제가 정말 여기는 애착의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영상 정말 많이 찍었잖아요. 저희 계약자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그래도 최대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단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미분양이 됐다고 해서 이 분양 단지가 분양받아서는 안 되는 단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1,000만원 상당의 계약 추가금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가격이 좀 있더라도 입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회룡역 힐스테이트 파크뷰를 추천드리고요. 비교적 저렴한 신축 단지, 그리고 7호선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좋고요. 그리고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바로 누리실 분들 중에서 역세권 단지를 찾으신다면 덕계역 GL 엘리움이 맞고요.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개발이 계속 지속될 미래 가치를 찾는 분들께는 회천중앙역 8호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정부와 양주 지역의 미분양 중에 있는 단지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영상에서 의정부 지역에 대한 미분양 단지 두 곳,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하고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의 미분양이 발생했던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럼에도 장점이 되는 부분들, 어떤 분들에게 맞는 단지인지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되지 않는 단지인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은 일부를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의정부와 양주 지역 전체의 미분양 단지들을 파악하고 비교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양주 지역에는 덕계역 GL 엘리움과 회천중앙역 8호선이라는 두 개의 단지가 현재 미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분양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4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입지, 그리고 가격이나 분양 조건, 상품성, 실거주성,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먼저 입지 환경이 본인의 거주 환경과 맞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가격이나 분양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있어서 분양가와 확장비, 그리고 옵션을 넣어야 된다면 필수적으로 내가 넣고 싶은 옵션의 비용,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얼마 정도 나오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고 나서 분양 조건에 따라서 혜택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품성이 괜찮은지, 아파트의 브랜드나 세대수와 같은 부분하고 커뮤니티의 구성이나 내부 평면, 내가 살기에 좋은지, 단지의 조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거주성을 보셔야 돼요. 요즘엔 다주택자 투기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분양받아서 나중에 안 되면 전월세 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분양받으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실거주자분들만 분양받으시길 권장드려요. 그래서 그 집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실거주할 때 불편사항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4가지 기준을 두고서 나에게 맞는 단지를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양주 지역인 만큼 확실히 의정부 대비해서 분양가 자체가 확 낮아지는데요. 그럼에도 이 단지들은 미분양 중에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덕계역 GL 엘리움 같은 경우에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과 같은 시기에 분양을 했던 단지인데요. 두 단지 모두 미분양을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덕계역 GL 엘리움은 1호선 역세권에서 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출퇴근이 조금 멀더라도 삶의 질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맞습니다. 이름처럼 덕계역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한 단지라서 덕계역에서 내리면 바로 있는 단지긴 하지만 물리적 거리만 보면 의정부역에서 창동역이 10km 거리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긴 하지만 이건 순전히 의정부를 기준해서 살펴본 금액이고요. 양주 지역 내에서 봤을 때는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은 고민되는 분양가로 나왔어요. 20층대 기준에서 84 A타입이 5억 5천에다가 확장비가 1230,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단지라서 사실상 무옵션 상태에서의 금액이 5억 후반대에 위치했었고요. 지회를 보기 전에 양주 지역의 분양가가 양주 역세권 제1풍경채와 비슷한 분양가로 나왔었고, 여기는 중도금 무이자였거든요. 그리고 양주역은 덕계역과 직선거리 5km 정도의 거리라서 사실상 의정부 생활권으로 엮이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생활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주역까지만 오는 지하철이 많은 반면에 덕계역 위로는 좀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적다는 점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회천대강 로제비앙 4차가 분양을 한 직후에 시점에 GL 엘리움이 나왔는데, 로제비앙은 분양가가 4억대에다가 확장비를 더하더라도
5억에 딱 근접하는 금액에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에렐리움의 분양가를 보고 체감한 분양가가 높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로제비앙 4차는 완판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린 회천중앙역 8억 원이 한 달 정도의 격차를 두고서 분양이 나왔었는데, 회천중앙역 8억 원은 덕계역이 아니라 회천중앙역 예정지의 역세권 단지긴 했지만 분양가가 지웰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도 그렇고 입지적으로 역세권은 비싸긴 했지만 초등학교나 나머지 시설들,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에서는 8억 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이 잘 되기가 좀 어려웠던 단지예요. 최근에 시장 상황도 정부 정책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에렐리움 이후에 양주 지역은 대부분 미분양의 늪으로 빠져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초역세권의 대단지라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세대수는 1355세대이긴 하지만 덕계역 부근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고요. 덕계역 쪽이 회천 신도시 1단계 사업 구간에 속하는 지역이라서 회천 신도시 내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신도시에서 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무난하게 나왔고요. 또 39층의 고층 단지라서 나중에 웅장하게 지어지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덕계역 부근에서 아파트 단지를 찾는다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가 촬영을 다녀왔었는데 안에 잘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었고 꽤나 예쁘게 잘 나왔어요. 122 타입을 또 판상형과 타워형을 같이 뒀다는 점에서 덕계역 부근에서 신축 대형 평수를 찾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는 조금 멀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리고 살고 싶으신 분들께는 맞는 단지고, 서울 출퇴근을 자주 해야 돼서 배차 간격이 중요한 분들이라든가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둬서 초품화 단지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맞지는 않는 단지예요. 그리고 회천중앙역 8억 원이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당장은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참아낼 수 있는 분들에게 맞는 단지예요. 제가 정말 여기는 애착의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영상 정말 많이 찍었잖아요. 저희 계약자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그래도 최대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단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도 미분양이 나 있는 단지인데요. 사실 여기가 좀 멀어요. 의정부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양주역까지만 아시고 덕계역도 좀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도 한 정거장 더 가야 있는 회천중앙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직 여기 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건 계획 단계에 그림만 있는 상황이에요. 사업 부지를 가보면 뭔가 열심히 건설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게 언제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고 덕계역까지 나가야만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솔직히 그동안 뭘 보여준 게 없잖아요. 지하철역 착공한다고 하고 세워라 내워라, 초등학교 예정지에 학교 들어온다고 하고 한참 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계획에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는 상한제 단지다 보니까 확실히 지에렐리움보다는 낮은 5억 1,800만 원의 분양가에 확장비까지 더해도 5억 3천 정도로 저렴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느낄 때는 직전 분양가가 바로 아래 단지인데다가 확장비까지 더해서 5억 정도니까 생각해보면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앞서서 GL이 미분양이 나버리니까 사람들에게도 선택지가 많아졌고요. 거기다 대출 규제로 실입주 조건이 붙어있는 데다가 GL과 달리 분양권 전매도 불가한 단지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분양받기엔 어려움이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 금액에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올 분양가는 이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액적 메리트가 앞으로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건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계약 내용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무조건 회천중앙역은 생길 거고요. 그 앞에 중심상권도 다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도 결국엔 건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예정지만 있지만 반드시 여기 초등학교가 들어옵니다. 지금껏 모든 신도시들이 그래왔어요. 옥정도 처음에 왔을 땐 허허벌판에 뭐 공원이라고 해서 연못 같은 거 하나 있고, 아마 판교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기업 하나 없었을걸요 거기. 그래서 계획도상 앞으로 개발의 진척은
계속될 거라는 점이 초기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하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는 계획도상 거주 환경이 좋아질 예정이고, 대강보다는 비싸지만 대강보다는 대단지고요. 동간격이 좀 더 넓고, 입주 예정이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파라곤이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더 신축이 될 거라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찍어둔 내부 구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3개의 단지 다 비교해봐도 내부 평면은 여기가 압도적으로 잘 나왔어요. 물론 84A 타입의 인테리어가 약간 앤틱한 느낌의 호불호가 있는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여기가 3면 발코니가 적용됐고 광폭 거실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다른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넓다는 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천중앙형 파라곤은 앞으로의 개발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당장의 생활 인프라를 바로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서울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단지인 만큼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의정부에 이어서 양주의 미분양 중에 있는 4개 단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입주 예정이나 분양가, 확장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대출 이자부터 추가 혜택까지 비교표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분양단지 비교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분양 조건의 혜택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혜택사항들은 시시각각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어떤 혜택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4개의 단지 모두 공통점은 계약금 5%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1차 계약금이 모두 500만원 저액제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계약 관련해서 가장 좋은 계약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1차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2차 계약금도 모두 무이자 대출 알선이나 이자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빠른 힐스테이트 회록역만 무이자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대체로 이자 후불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곤은 풀옵션 시에 옵션이 최대 40%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사항이 있어요. 계약 축하금 혜택이 있는 단지는 힐스테이트하고 탑석 푸르지오로 84 타입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상당의 계약 축하금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서울 출퇴근이나 당장의 생활권이 중요하고 가격이 좀 있더라도 입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회룡역 힐스테이트 파크뷰를 추천드리고요. 의정부에서 비교적 저렴한 시축단지, 그리고 7호선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 세븐이 좋고요. 그리고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바로 누리실 분들 중에서 역세권 단지를 찾으신다면 덕계역 GL 엘리움이 맞고요. 현재는 개발 진행 단계라서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개발이 계속 지속될 미래 가치를 찾는 분들께는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됐다고 해서 이 분양단지가 분양받아서는 안 되는 단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미분양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의 GTX역 앞에 있는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계약률 5%도 안 나왔어요. 청약에서 다 미달이었고 미분양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저희 손님들 한 5분인가 거기 계약하셨나 그래요. 근데 지금 거기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지금 GTX-8 타고 서울 출퇴근 편하게 하고 계시고요. 탑석자이 34평도 분양가 4억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고 고산대강이나 밀라코반 베르디움 1, 2, 3차 모두 미분양 났었는데 당시에 분양가 3억대였습니다. 양주는 옥정대방 1차가 3억 중반에 분양이 나왔었고요. 옥정이나 회천에 입주해 있는 단지들 대다수의 단지들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세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미분양 단지라도 나에게 맞는 단지 어딘지 잘 찾으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판단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